우리가 젊은 세대에서 퇴사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피드백 받지 못해서입니다. 가리치려 하지 말고 수평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수평적인 대화의 핵심이 바로 뭐냐?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대화겠죠. 간단하게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인지심리학은 심리학의 이공계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수리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독특한 심리학이고요. 인간의 마음과 그리고 생각의 사고 과정을 가장 마이크로하게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는 학문이고 바로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일은 좀 재미가 없는데 게임만 특히나 재밌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일을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의 대답은 늘 한결같습니다. 일이 즐거우면 정신이 이상한 겁니다. 일 자체는 뇌에서 즐거워하지 않죠. 하지만 재밌게도 게임은 왜 하는 걸까요? 게임을 할 때도 뇌는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할 때는 뇌가 계속해서 내가 한 만큼 변화가 일어난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죠. 문제는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게임은 몰입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도 피드백을 받으면 게임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관건은 피드백이죠. 그 세대 간의 차이를 많이 느끼는데 그런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저처럼 50대는 피드백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게 우리가 이른바 오락실에서 하는 게임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되게 단편적이었죠. 그런데 점점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우린 네트워크 사회에 살고 있고 모바일 기기를 늘 옆에 두고 있죠. 포노사피엔스라는 말을 하죠. 폰을 든 인류. 그러니까 점점 더 젊은 세대로 갈수록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훨씬 더 많이 받는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문화, 보수, 복지 이런 것들에 큰 불만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우리가 젊은 세대에서 퇴사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피드백 받지 못해서입니다. 낮은 고과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그 중간 자리에서 어떤 피드백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맞춰도 점수 안 나오는 게임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대 차이다라고 하지 말고 원하는 피드백의 양과 종류에서 있어서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중립적이고도 그리고 부담감 없이 그리고 거부감 없이 그 세대 차이를 좁히실 수도 있어요. 한간에는 일은 즐겁게 할 수 없지만 게임처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노동은 어떤 게 노동일까요? 행위 자체로 노동이 판명되진 않습니다. 어떤 행위라도 아무런 피드백이 없으면 지루한 노동이고요. 그리고 그 행위에 자꾸 피드백이 붙고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한 변화량이 계속해서 모니터나 스크린이나 혹은 모바일 기기로 나타나면 그게 게임입니다. 우리가 애니팡을 왜 했을까요? 손으로 하는 이 바보짓을. 스코어와 실시간 랭킹이라고 하는 더블 피드백 때문에 한 거예요. 즉, 이 일은 즐거울 수가 없죠. 그 자체로. 하지만 이 일을 게임처럼 만든다? 얘기는 뭡니까? 게임이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임적 요소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훨씬 더 자세하고도 촘촘하게 잘 잘라서 보여주는 게임적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은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피드백처럼 하죠. 그러니까 일도 피드백을 잘 주면 게임처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일을 즐겁게 한다라는 위선적인 얘기를 안 해도 되죠. 약간 돌발 질문인데 그 피드백을 많이 주면은 이제 그 밑에 사람 입장에서는 즐겁게 좀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인데 피드백은 어떤 식으로 주면 좋을까요? 네. 피드백은 개발자가 예측하기 되게 힘들죠.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사용자한테 물어보면 되죠. 더 좋은 방법은 사용자가 재미없어 하는 요소들을 그 부분에다가 피드백을 넣으면 됩니다. 내가 설계하고 내가 결정하는 건 피드백이 아닙니다. 그런 건 대부분 통보죠. 자, 그렇다면 대화해야 되겠죠. 피드백을 좀 더 많이 끌어낼 수 있는 대화들이 필요해요. 자, 그런 대화가 의외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피드백은 만들어내는 결과인데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시그널을 많이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대화법들이 있죠.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더 친절하고 열린 마음 이런 거 말고요. 우리가 조금 더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두는, 재능보다는 노력에 초점을 두는, 혹은 인격에 좀 더 초점을 주는 그런 사소한 대화들이 있어요. 그 사소한 대화의 비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소한 너치들을 50년 동안 연구한 게 인지심리학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조직 내 소통 방향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우리는 점점 더 넓은 세대랑 소통하는 세대가 올 거예요. 이미 제가 사회로 진출했던 1990년대 중반에는 40대 중반의 간부님들도 같은 층에서 볼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즉 그들은 다 방으로 들어가 있었죠. 1980년대 오피스 드라마를 보면 부장님도 방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젠 상무님들도 플로어로 나오고 있죠. 자, 왜 그럴까요? 실제로 점점 더 시대가 더 앞으로 갈수록, 그리고 더 미래 사회로 갈수록 더 넓은 연령대가 굉장히 수평적으로 대화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영화 인턴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Experience never gets old. 경험은 늙지 않는데 그걸 나보다 40살 어린 친구에게도 수평적으로 대화하면서 나눠줄 수 있는 로버트 드니로. 그 중에 벤 위테커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가리치려 하지 말고 수평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수평적인 대화의 핵심이 바로 뭐냐?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대화겠죠. 미래 사회에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역량이기도 할 겁니다. 패러럴한 문화를 많이 지향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향함에 있어서 뭔가 뭐 시발점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트리거 같이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 이름을 쓴다든지 뭐 이런. 수평적인 대화를 가로막는 선배들의 언어가 있죠.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게 일을 참 잘해서 좋다. 요즘 젊은이들답지 않게 책임감이 훌륭하다. 결국 내가 요즘 젊은 사람 안 좋아한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잘한다는데 당신이 그런 사람인 것 같다. 훨씬 낫죠. 왜일까요? 나와 더 어린 후배 세대인 나와 공존하겠다는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상대방의 관계를 존중해 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답지 않게라는 말을 할까요? 왜 어느 소속답지 않게라는 말을 할까요? 뭐뭐답지 않게를 뭐뭐답게로 바꾸시는 게 우리나라에서 나와 다른 세대, 나와 다른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당신이 당신 세대의 장점을 나에게 대표로 보여주고 있다. 그 대화 하나면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소통의 기술보다도 좋은 가장 근원적 힘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많으신 분들이 이제 업무 스트레스도 받고 이제 그분들한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좀 현실적인 조언?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죠. 그리고 이걸 정신적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인간의 신체와 정신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축구 중계 방송을 되게 싫어합니다. 우리 선수들 전반전에 혼신의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이 됐습니다. 체력은 바닥났습니다. 뭘로 싸우라 그러죠? 정신력으로 싸우라고 하죠. 틀린 얘기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연구해도 인간의 체력과 정신력은 같은 건전지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체력이 바닥났는데 정신력으로 싸울까요?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내 몸에 대한 존중감과 배려 없이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여러 가지 어렵시다고요? 그러면 내 몸을 다친 사람처럼 돌보고 우리 주위에 또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다른 구성원이 있다면 그 사람이 피 흘리고 뼈 부러진 사람인 것처럼 다친 사람을 대하듯이 돌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고요. 이 근본적인 회복 탄력성 없이 다른 많은 그저 정신력으로 버텨내고 이겨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드웨어 없는 소프트웨어처럼 모래 위에 지은 성 같은 그런 결과물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될 겁니다. 정신이 좀 다치면 신체에 다친 것 같이 이제 치유를 좀 받아야 된다, 육체적으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지금 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여전히 정신력에서 못 벗어나고 계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교통사고 당하시면 어떡하겠어요? 병원 가죠. 병원에서 어떡하나요?
쉬죠. 잘 먹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죠. 병원에선 제일 많이 자죠. 잘 먹고 잘 풀고 잘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내 몸을 다친 사람처럼 돌봐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여전히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 몸 다쳤고요. 피 흘렸고요. 뼈 부러졌어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 뇌는 그 둘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증권 직원분들 많이 보고 싶을 텐데 자, 현대차증권 가족 여러분. 재미없는 일을 의미와 보람을 찾는 과정에서 그 결과까지 보기 위해서 내가 잘 해내려면 오늘도 조금씩 여러 번 행복하셔야 되고요. 내일도 조금씩 여러 번 행복하셔야 됩니다. 작은 행복이 내 원동력이 된다는 걸 잊지 않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작은 지혜들을 한번 모아보시면 어떨까요? 현대차증권 내일의 차이.